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한국문예학술심포지엄 문학의 원리를 찾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 선언을 김기론 고문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한국문예작가회 학술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경례. 바로 문학의 원리를 찾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정순영 문학박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겨 심포지엄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정순영입니다. 우리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감각을 초월한 전통적인 문학의식을 가지고 불멸의 작품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작품을 그 속에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창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용우 박사님께서 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조가 생긴 지는 고려 말서부터 600~70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조의 원료를 우리 선배들이나 스승들은 잘 몰라가지고 자꾸 어디에서 왔다, 불가에서 왔다, 또 한시에서 왔다, 어디서 왔다는 얘기를 너도 나도 떠들어대는데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어디에서 온 게 아니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원리가 성리학의 원리입니다. 성리학의 원리를 말하면서 시조는 성리학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한 사람은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원용우 혼자야. 송영기 시조 시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서 세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조는 본래 외래 기원설과 재래 기원설이 있는 것을 아까 책에도 있고 그 말씀을 간단히 언급하시는데, 외래 기원설로서는 중국 불가곡설이 있고 한시를 번역하면서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것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래 기원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이 되었다는 말로서는 아까 신가도 있고 민요도 있고 무당의 노랫가락이 추상적이지만 시조의 정형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향가에서 나왔다고 했고, 정읍사와 같은 육구체가가 시조의 기원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우리 원용우 박사가 서울대에 다닐 때 은사이셨던 정병욱 교수, 지금은 작고하셨죠. 그분이 시조의 기원은 고려가요가 붕괴되어 단영화하면서 시조 시형이 이루어졌다는 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정병욱 교수는 고려가요 중에서 만전춘 별사라고도 부르는데, 만전춘 별사의 제2연과 제5연이 시조와 아주 가까운 면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는 이것이 거의 대세적으로 다수설로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원용우 발표자께서는
대학 시절에 그 스승이신 정병욱 그 교수의 이 설마저도 부정을 하고 달리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봐서는 제가 아까 발표하실 때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그 설로 사실상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교수님의 그런 주장보다도 그 제자가 이미 다시 원영우 박사가 발표 주장을 하셨으니까 이건 척출어람이라고 옛날에 얘기하는데 아마 쪽에서 나온 빛이 쪽보다 더 푸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영우 박사는 시조문학의 원류 즉 시조의 기원세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를 향가에서 왔다거나 한시에서 비롯되었다는 등 그간 학계에 존재했던 여러 문학 장르를 망라에 이야기했는데, 오늘 주제 발표자께서는 고려말 승리학자 우탁이라는 특정인을 지적하여 유학의 승리학에서 왔다고 발표하셨고, 또 원 박사께서는 최근 2022년 9월 5일에 발간한 한 저서 시조와 승리학에서도 또 이렇게 단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과 태극기마저도 또한 승리학에서 나왔고, 시조의 효시 작품은 우탁의 탈로가와 백발가라고 두 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최근에 말한 우탁은 어떤 사람인가, 이번에 이 심포지움을 자료를 연구하면서 찾아보니까 우탁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생소한 이름이었지만은 호감이 가는 꽤 대단한 인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우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우탁은 1262년 단양군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자 3일간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노성이 한번 보고 나서 하는 말이, 그 녀석 벌써부터 주역을 외우고 있으니 큰 인물이 되겠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우탁은 어린 아기 우탁은 3일간 울던 울음을 딱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할 때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주역책을 처음 접하였는데, 명나라에서 이 주역책을 반출이 금지되었으므로 다시 그 주역을 거기서 함독 후 외워가지고 귀국해서 주역을 동쪽으로 옮겼다는 뜻으로 별명이 역동 선생이었고 우역동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탁은 고려시 조정에서 벼슬 관명이 감찰 규정이었는데, 당시 원나라 풍습의 부왕이 사망하면은 모후를 제외한 후궁을 그 아들이 취하는 일이 있었다 합니다. 그 몽국 풍습이 오랑캐 풍습이지만 그런 풍습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충렬왕의 후궁이었던 숙창원비가 너무 절세 가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충순왕이 통간을 하였고, 그래서 감찰 규정이던 우탁이 흰옷에 죽을 생각을 하고 말이지, 흰옷에 도끼를 메고, 그런 게 지부상수라고 하죠. 입건을 해갖고 왕한테 그 잘못됐다 극간하다가 왕의 진로를 사서 사실은 쫓겨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동인 예안으로 내려가서 응거하면서 학문을 닫고 후학을 양성하며 새로운 학문인 성리학, 주자학을
우탁이 연구하였으며 그 공로로 인해서 안동의 최초로 역동 서원이 훗날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탁이 늙어서 백발이 되자 탈로가나 백발과 시조를 두수 지었으며 주역의 대가 우탁은 사실 거기서 81세에 졸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탁은 사실 그 시대로 생각하면 장수한 성리학자였고 또 삼국유사가 편찬한 지 63년 후쯤에 우탁은 죽었습니다. 왜 삼국유사를 제가 이해하는가 하면은 이미 그때 삼국유사에 향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우탁과 다시 연관지어서 이거를 언급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3가지를 할 건데 그 질문 첫째에 들어가기 전에 우탁이 이전에도 우탁이 이제 시조를 처음 창시한 것으로 얘기했지만은 우탁 이전에도 시조를 지은 사람들이 사실상 여럿이 있다고 천구 영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탁 이전에 시조 작품을 남긴 사람은 우탁보다도 약 200년 전 인물로 문화 시중표서를 한 해동정자로 불렸던 성략의 거두 최충이 있었고 다음으로 우탁보다 한 130년 전 인물인 곽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곽이와 동시대 인물인 정지상이라는 사람도 시창작을 하여 시조를 남겼고 그리고 우탁이 태어나기 20년 전쯤 죽은 이규부도 역시 시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탁이 시조를 창시했지만은 고려를 대표하는 조금 전에 여러 사람을 거론한 문인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성략이 들어오기 이전의 대가들 작품을 열거해 보았듯이 왜 후세인의 의작으로 보고 역동 우탁이 지은 시가 최초의 시조라고 한글로 지은 시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정병욱 교수가 우리 원효 발표자의 스승이기도 하셨지만은 그분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시가인 고려 속가, 고려 소교 이런 별곡체가 붕괴되면서 형성되었다고 보았는데 구체적인 예정으로 정병욱 박사는 만전춘 제2연과 제5연에서 시조 형태에 아주 가까운 두 개의 시련을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병욱 교수는 이 만전춘 별사의 제2연과 제5연이 리듬의 템포라든가 또 호흡의 완급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수사의 방법에서까지 시조가 지니고 있는 품격에 접근하여 가는 자체를 파악할 수 있고 더욱이 3장으로 분장되어 하나의 실현을 이루는 형태적인 성격은 시조 형태의 모체됨에 조금도 어색함이 없다고 정병욱 교수는 주장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병욱 교수의 유력한 주장인데도
원용우 박사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 순서로서 그래서 위 학설은 정병욱 선생님의 주장으로 고려 소교에서 시조가 나왔다는 것이고 꼭 집어 이야기하면 만전춘 별사의 제2연과 제5연에서 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학설을 부정하시는 이유를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예전 고구려 동맹이나 부여 연고, 예맥 무천과 같은 제천 행사를 음력 10월에 해마다 추수감사제로서 제사를 했다고 역사책에 되어 있는데 이때 춤과 노래를 불렀다고 전합니다. 그때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는 아마 오늘날로 치면은 노래가락 아니면 무언가 하늘에 감사하는 말 아마 짧은 무속적 시구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또한 신라시대 향가중 월명대사의 제망매가 또한 시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물론 조금 처음에 원용 박사께서는 이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단절됐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정병욱 교수의 그 원 다수설도 이제 부정하고 역동 우탁의 새로 성리학자가 시조를 창안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한 우리 연면한 그 역사적인 우리의 그 시의 형태 흐름 이런 것을 따서 그것도 하나의 매개가 돼 갖고 시조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같이 접목이 되지 않았겠나.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없이 거두절미하여 역동 우탁이 돌출 창안했다기보다 민족적 사유와 정신을 개성하며 시조라는 새로운 갈래를 접목 발전하였다고 하면 어떠하시겠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원용우 박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적으로 시조의 기원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 특히 참 난감한 게 우리 한국문학의 이 대가이신 정병욱 교수님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원종우 선생님 족보를 들으면서 세 가지 토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정병욱 교수님 고향이 하동입니다. 제 고향도 하동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토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토론자가 좀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 머리가 어지러워요. 첫 번째 질문은 요약하면 우탁 이전에도 시조가 많이 있는데 왜 그거를 무시하느냐 이 얘기 같습니다. 시조라고 해서 청구영원이나 이런 데 나온 게 보면은 설총의 시조도 있고 성충의 시조도 있고 고구려 울파서의 시조도 있고 그거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고려 초기에는 최충이나 곽여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곽여 이런 사람들은 거의 왕건이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얼마 사이가 안 떨어져. 고려 초부터 시조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놈이가 고려 초부터 시조가 있는데 뭐가 있다 뭐 하여튼 최충의 이때는 그거 말고 이런 게 있다 주장한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고려 초부터 시조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우탁하고 생존연대가 가까운 사람이 이규보하고 정지상이에요. 이규보의 시조라는 것도 한문 오원절구를 뭐 이렇게 그냥 우리말처럼 늘어놓은 거고 정지상의 그 유명한 그 뭐예요? 송이 뭐 그거를 그냥 시조에다 맞춰놓은 거. 한문 구성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우탁의 탈로가나 백발가는 다 순수국어로 돼 있는데 한문 구성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부정했는데 그 뭐 하여튼 그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럼 어떻든 시조가 생기기 이전에 시조를 남겼다는 건 후세 사람의 가짜 작품, 의작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만전천별사는 전부 오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연을 읽어보면 남녀 상여지사야. 남자 여자가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한다는 얘기. 고려 소교는 거의 남녀 상여지사입니다. 성리학을 한 그 사대 보조는 남녀 상여지사 거듭떠보지도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2연과 5연은 5연은 시조처럼 습주로 돼서 초중정이야. 그러니까 그것 떼어서 얘기하려면 차라리 삼행시라고 그러는 게 나아. 2연도 삼행시, 5연도 삼행시라고. 음보가 하나도 안, 사음보로 돼 있는 게 없어. 5음보인지 6음보인지 그냥 줄만 사음보로 돼 있어. 하여튼 고려 소교가 남녀 상여지사이기 때문에 유교를 믿는 성리학자들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다. 그래서 억불숙류 정책을 썼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랬어요. 7살만 돼도 같이 아닌지 아니지만 그런 남녀 7세 부동석 부러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전춘을 보고서 시조 정책을 만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를 질문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동맹인이 뭐니 그 초기에 그런 거를 얘기하셨는데 아니 동맹인이 뭐 이런 거 끌고 올 것도 없어요. 시정 고려 말에 생겼어. 그걸 뭐 고려 말에 그걸 끌어들일 필요도 없고 어떻든 그 뭐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게 시조가 생겼으면 주위에 고려시대처럼 우탁 뭐 원창석이 정도전이 정몽주 쭉 옆에도 좀 퍼져야 되는데 쥐나무 다리처럼 툭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인정해? 그저 시조가 그렇게 툭툭 하나씩 떨어지는 거 인정 못해요. 적어도 우탁 이후에는 바로 이조년에 그 다정도 명령하여서부터 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여럿이 퍼져 있으면은 인정하지만 그냥 뭐 서총이도 하나 있죠. 최충이도 졌다 뭐 정지상도 있다 이런 거 다 인정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제2회 심포지움에서는 그 문제를 두고 공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또 주최해 주신 우리 서병진 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가고 자, 빨리 오세요.